하수체 기능 항진증 같은 내분비성 질환이 절반을 넘었고 뇌경색,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그렇죠. 전신성 다한증은 2차적으로 원인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을 갖다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을 찾아내서 원인 질환을 갖다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다한증의 증세가 좀 완화될 수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한증 그 자체가 원인 질환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땀. 그렇다면 우리가 흘리는 땀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 우리는 성별과 체격이 다른 20대의 건강한 남녀 3사람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땀을 흘리게 한 후 그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먼저 헬스클럽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한 후 각자가 흘린 땀을 채취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같은 사람들을 같은 시각에 모이게 한 후 이번에는 사우나를 하면서 땀을 흘리게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각 땀을 채취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이틀 동안 각각 다른 상황에서 채취한 땀들을 한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도움을 받아 비교 분석해봤다. 그 결과 운동땀이 사우나땀에 비해 나트륨, 염소, 칼륨 등의 전해질 배출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쪽 모두 땀에서 전해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었다. 운동땀이든 사우나땀이든 체온이 올라갔을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 성분 자체는 수분하고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분이 물이고요. 그 외에 0.2에서 1% 정도의 전해질, 그리고 약간의 노폐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땀을 흘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전해질보다는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진다는 데 있다. 땀을 너무 과도하게 흘리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이제 보충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야 뭐 몸에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조절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이더라도 아무래도 또 좀 영향을 많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땀을 피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습니다. 허준이 집대성한 동의보감 내경편 진액문에서는 사람의 몸은 진액이 근본이다. 피부에서는 땀이 되고 살에서는 피가 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땀을 과도하게 흘리는 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진액을 소모하는 것으로 피를 흘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여름에는 급격한 체내 수분 손실과 체온 조절 실패로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하는데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이면 일사병과 열사병, 그리고 열경련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또 체내 수분이 손실돼서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각종 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름이면 환자가 급증하는 또 하나의 질환이 있는데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찾아왔다. 평소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했다는 김원권 씨. 이틀 전 갑자기 시작된 통증은 점점 견디기 힘들게 고통스러웠다. 꼬박 이틀이지. 그 밤 새벽부터 그랬는데 꼬박 이틀. 아니 엄청 뒹굴뒹굴 하더라고요. 잠 못 자고 다 침대에서. 웬만하면 병원 안 가는데 죽겠으니까 간다고. 진통제로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다. 처음엔 체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었듯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프고, 그리고 속이 좀 물렁물렁거리고, 그래가지고 토를 몇 번 했죠.